네, 지금 장중 바닥이 안 잡히고 있는 구간입니다. 거래소도 조금 헤매네요. 지금 3,100선을 방어할 수 있을지 여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코스닥도 워낙에 거래소보다 약했는데 오늘도 역시 취약성을 나타냅니다. 네, 1% 넘어가는 비슷한 하락 흐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또 큰 그림 그려지고 있는 건지 최태규 전문가와 함께 큰 그림 펼쳐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분위기는 별로 안 좋습니다. 네네. 일단 오늘 시장 그렇기는 한데 다음 주부터 저희가 준비해야 될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아서 실적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취임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봐주세요. 바이든 시대의 개막이 예고가 되는데 일단 부양 패키지 나왔잖아요. 간밤에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네, 1조 9천억 달러 나왔는데 우리 미증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3대 지수가 다 하락 마감하면서 음봉을 만들었다라는 건 결국 부양책에 대해서는 시장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결국 이 부양책이라는 건 양날의 검입니다. 일단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부양책을 던져준 것이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뭔가 회수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데미지는 아마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부담감도 남아 있습니다. 하면 이번 뭐 부양책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땐 또 현금성 지급, 그다음에 실업수당 보조 이런 건데 이 실업수당 보조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근무했을 때보다 지금 수당 받는 게 더 많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직업을 안 갖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게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거리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결국 이러한 부분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양책 이제는 이건 확정된 거니까 이건 될 거고 그러면 향후 부양책에 대해서 또 뭔가를 찾을 거예요. 시장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게 또 언급이 되게 되면 시장은 그게 또 모멘텀이 될 것이고 향후 부양책은 없어 그러면 시장은 오히려 좀 경계감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바이든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은 결국 트럼프 지우기 작업을 하겠죠. 그동안에 했었던 뭐 기후 협약도 다시 가입할 것이고 또한 그 동맹국가에 많이 거리를 두었던 것들을 다시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제가 봤을 때 바이든 정부는 시작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시작하는 그 시점이 아마 코로나의 가장 큰 정점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12월 달, 1월 달 결국 유럽이라든가 북미 지역은 굉장히 큰 한파가 있고 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겨울철에는 고용도 안 좋고 전체적으로 지표가 안 좋은 게 1월, 2월이기 때문에 이번 그 실업수당도 작년 8월 이후 100만 건이 넘어가면서 가장 큰 실업수당 청구가 나타났죠. 이렇듯 지금 시점에서는 아마 모든 경제지표 이러한 것들이 최악의 상태가 나타날 거고요. 코로나 같은 경우도 정점 찍게 되면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코로나로 인한 리스크는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면 바이든 정부에서 경제 지표가 이제 잘 나올 것이냐, 자 고용이 개선될 것이냐, 그리고 둘러가라진 국민들을 어떻게 화합시킬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뭐 화합 여러 가지들 신경을 쓰면서 일단은 국정을 좀 챙길 것 같다라고 방향을 조금 잡아주셨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들 어떤 정책적인 외교 분야도 이런 것도 감안을 함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다시 빅텍이 오르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오늘 점쳐지고 있는 구간이라서 바이든이 굉장히 북한에 뭔가 조금 유화적인 태도는 아닌 거잖아요. 그로 인한 환시장의 영향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북한과의 관계 조금 긴장감 가져가게 될까요? 당분간? 일단 뭐 우리 현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공을 들이는 정부 중에 하나잖아요. 일단 바이든은 일단 트럼프하고는 뭔가 다른 것을 계속해서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했던 탑다운 방식은 절대 안 할 겁니다. 결국 실무진들로 하여금 계속 만나게 하고 뭐 또 과거에나 있었던 뭐 5자 회담, 6자 회담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북한과의 대화를 끌어내려고 하다 보면 결국 시간은 걸릴 거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북한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모습은 한 발 한 발 나아갈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이 관련된 종목군들은 북한의 도발이 극에 달았을 때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했다면 그게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북한하고 관계가 계속적으로 틀어지면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트럼프 때 봐봐요. 그 서로 막 욕하면서 했을 때 그때가 결국은 저점 잡고 올라가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뭐 표면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
대북 관련된 종목들도 보면은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들 종목은 뭐 딱 관심 가질 필요는 없지만 북한 리스크 이러한 부분은 일단 그 한번 도발된 다음에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현 시점에서는 크게 뭐 이렇게 매력적인 섹터도 아니고 그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장에서 지금 히어로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반도체 소부장 쪽인 것 같아요. 지금 3박자가 다 맞잖아요. 실적 괜찮고, 네, 모멘텀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투자권도 있겠고, 정책이 다 모멘텀에 포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요즘 보면 수급이 좋아가지고 미인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가지고 계속 대세가 되겠습니까? 반도체 소부장? 당연히 대세가 돼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생활 쪽에서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 10년 전, 20년 전은 거의 원유 쪽에서 뭘 꺼내 가지고 옷도 만들고 뭘 하고 원유가 대세였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생활에서 사용되는 건 거의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반도체의 그 사용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계속 봐야 되고 거기서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종목 할지 몰랐을 때 제가 4주 전에 드렸던 그 세 종목 있죠. 대덕전자는 진짜 60% 이상 올라갔고요. 아모텍은 40% 이상. 그다음에 마지막 파트론 같은 경우도 20% 이상 올라갔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반도체 쪽에서도 실적 나오고 괜찮은 종목인데 밑에 있다라면 그런 종목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매매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삼성전자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하나 볼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한번 우리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등 기업에도 선정이 됐고, 그렇죠? 네. 한번 볼까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날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지수하고 똑같이 보세요. 지수가 그날 보시면은 급등하면서 거래 대금도 양시장 합쳐서 60조가 발생했죠. 즉 이날하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이 급등하면서 이게 제가 봤을 땐 기관 외국인 큰 손들은 다 빠져나갔어요. 의외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쌈짓돈 모아가지고 산 게 삼성전자, 현대차인데 그러면 이 삼성전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4일 동안 산 게 4조입니다. 그러면 이 4조라는 자금이 이제 묶여버렸는데 이게 올라가야지 매도를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뭐 이걸 또 사든 다른 걸 또 사든 할 텐데 큰 자금들이 지금 고점 종목에서 물려버리니까 지금 거래 대금이 줄어버리는 거예요. 자금 순환 여력이 없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숨통을 트기 위해서는 금융 투자든 외국인이든 한번 들어와 줘야 돼요. 이전에 그랬거든요. 그렇다 보면 결국 외국인 같은 경우 어제 옵션 만기 때 장막판에 샀다가 오늘 매도하는 거 보면 시장에 대해서 그닥 당분간은 좀 안 들어오겠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국 대형주 쪽에서는 움직임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여기에는 일단 자금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1주, 2주 가겠죠. 그러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결국 자금이 줄어들면 중소형주 쪽 섹터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 중소형주 쪽에서는 일단 반도체 쪽에서도 분명히 종목을 찾아야겠죠. 그럼 한번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면서 이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이 주성 엔지니어링 보면 지금 적산병 세 개 딱 나오면서 한번 가겠다라는 게 보이는데 잘 보시면은 우리가 이러한 가격대를 돌파했다라는 건 뭐예요? 매수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등해 놓고 오늘 살짝 어제 종가 밑으로 살짝 내려갔을 때가 매수 자리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이 가격대를 지지 라인으로 봐야 돼요. 이거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손절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 충분히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여섯 달 이상을 만들었던 고점은 이제 치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은 더 간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장대 영봉 3개 나와버리면 그리고 어제 고점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추가적 상승 가능하다. 일단 뭐 방송에서 얘기하면 오늘 했으니까 내일 모레 막 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지 마시고 좀 안정적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했던 그 대덕전자라는 차트도 한번 잘 볼게요. 그럼 보면 여쭤보고 싶었어요. 팔아야 되는 건지. 예. 이제 팔아야죠. 자 보세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60% 올라가고 고점에서 지금 뭐예요? 흑산병 3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일단 한번 버틸 자리 지금까지는 버틸만해. 왜? 장대 양봉의 중간값이니까. 근데 여기서 치고 더 내려갈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위험 관리하자. 이렇게 밑에서 60% 올라왔으면 이런 종목 조정 주고 가더라도 더 간다. 네. 제가 보는 이 대덕전자는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아시아나 항공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항공주 LCC 뭐 통합 가능성 얘기도 나오면서 오늘 이슈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너무 많은데 오늘 모양이 안 좋아지고 있어가지고요. 아시아나 항공 고점 대비 계속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 해석을 좀 해주세요. 예, 오늘은 일단 네. 물량 나와야 되니까 뭐 이거 제가 봤을 때 뭐 양봉 음봉 중요한 게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시장 흐름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화장품주 올라가고 카지노 올라가고 여행주들이 막 올라갑니다. 결국 이 항공주들도 같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시장은 어찌 보면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를 시장의 종목들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흔들림 주고 오늘 저점 어느 정도 오히려 오늘 저점 근처에 오면은 매수 자리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항공주들은 제가 봤을 때 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보를 해야 돼요. 전략적으로 기업들은 오너들이 잘 그 경쟁 노선은 좀 줄이고 중복 노선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비용 줄이면서 가면은 아마 항공주들도 향후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잡아야 된다면 대한항공입니까? 아시아나입니까? 공략한다면 어떤 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가벼운 게 아시아나니까 아시아나 네. 쪽으로 좀 봐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또 빅피처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 개편이 돼가지고 큰 그림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려주실지 네 들어볼게요. 일단 대형주가 이제 상단이 막혀 있으니까요. 아마 1주, 2주 정도는 중소형주 장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한 1주, 2주 뭐 똘똘한 중소형주 쪽에서 우리가 매매해서 수익 내자 이렇게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1월장 효과 볼지 네, 중소형주 저희 잘 살펴볼게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